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글로벌 SM인데요. 이게 숨겨진 보물일까요? 아니면 그냥 위험한 함정일까요?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숫자 하나가 딱 보이죠? 0.29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례적인 숫자죠? 바로 이 숫자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제가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금고 안에 1,875원이 들어있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 금고를 얼마에 파는지 아세요? 단돈 500원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도대체 왜죠?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 글로벌 SM이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부터 한번 알아보죠. 글로벌 SM,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온갖 전자기기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작고 정밀한 나사, 볼트 같은 그런 패스너라는 부품을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나사 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사의 진짜 힘은 소니나 LG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신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아예 같이 들어가서 그 제품에 딱 맞는 부품을 함께 개발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이 회사 부품으로 설계가 딱 끝나면 다른 걸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게 바로 이 회사의 기술적인 해자, 즉 강력한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IT나 가전제품 부품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왔어요. 일종의 캐시카우였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자동차, 특히 전기차 배터리 쪽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 그러니까 강세론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어떤 점에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걸까요? 네, 강세론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전기차죠. 특히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그 심장인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마진 패스너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만들던 나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훨씬 더 기술적으로 어렵고 당연히 비싸죠. 그러니까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수익성을 확 끌어올릴 게임 체인저라는 겁니다. 게다가 삼성 SDI, 그리고 요즘 자동차 만든다고 날린 화웨이까지 이런 굵직한 고객사들을 꽉 잡고 있으니 이게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는 증거죠. 121조 원.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산업용 패스너 시장 규모가 이만큼 커질 거라는 예측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거대한 시장에서 가장 큰 덩어리가 바로 자동차라는 거예요. 글로벌 SM이 뛰어든 이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 기회의 땅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지금까지는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세상에 좋은 점만 있는 주식은 없습니다.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이에요. 주가가 왜 이렇게까지 눌려 있는지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세 가지 핵심 리스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아마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일 텐데요. 바로 전환사채, CB 오버행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잠재적인 주식 폭탄 같은 거예요. 회사가 돈 빌리면서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줄게 하고 발행한 채권인데 이게 주가가 좀 오르려고 하면 나 이제 주식으로 바꿀래 하면서 새로운 주식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다시 꼭 눌리게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있죠. 바로 가치 함정. 영어로는 밸류 트랩입니다. 딱 보기엔 엄청 싸 보이는데 알고 보니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는 글로벌 SM을 보는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혹시 이게 가치 함정은 아닐까? 하고요. 자, 그럼 약세론자들이 지적하는 위험 신호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회사가 케이만 곤도에 있다는 점. 이게 투자자들한테 왠지 모를 불신감을 줍니다. 둘째, 아까 말씀드린 CB 오버행.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데요. 바로 이 낮은 수익성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고작 2.17%예요. 이건 회사가 주주 돈을 가지고 돈을 거의 못 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게 이거 가치 함정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강세론과 약세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를 보면서 가치를 한번 따져볼 시간입니다. 분석 리포트들을 종합해보면 이 회사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 길로 나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전기차 사업이 정말 대박이 나서 주가가 900원에서 1000원까지 가는 거고요. 그냥 지금처럼 서서히 회복하는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550원에서 700원 정도. 하지만 최악의 경우 세계 경기가 꺾이고 시비폭탄까지 터지면 300원대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자동차 부품 회사들 평균 PBR이 0.7배인데 글로벌 SM은 0.29배, 평균의 절반도 안 돼요. 과연 이 정도의 디스카운트가 합리적인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회사의 장부상 가치, 그러니까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아서 정리했을 때 주주 한 명당 돌아오는 돈이 1,875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541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가 망해서 정리하는 가치보다도 훨씬 싸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그림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뭔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결국 이 투자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기대감과 불안감의 정면 충돌이에요. 한쪽에는 전기차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저평가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다른 한쪽에는 K만군도 법인이라는 태생적 불신, 낮은 수익성, 그리고 시비라는 시한폭탄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둘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사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결론이 뭐냐고요? 오늘 저는 정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려고 합니다. 이 극심한 저평가라는 엄청난 기회와 그 이면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리스크, 여러분의 저울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시나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